요거는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한번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어, 그래서 다른 분이 설계한 강의 교환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3-1번을 먼저 보게 되면 어디서 마인크래프트를 다운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로그인 해야 되는지, 그리고 로그인 했을 때 학교 아이디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중에 A1이 있고 A3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요. A1이 조금 더 저렴하고 기능이 없는 그런 계정입니다. A1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A1 계정을 갖고 있는 지역은 현재 기준 2025년도 6월 9일 기준으로는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세종 정도만 A1을 갖고 있습니다. A1 라이센스는 마인크래프트가 되지 않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되는 계정은 아까 설명드렸던 A3 계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듀케이션 A3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그걸로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A3 라이센스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웹페이지에 A3 라이센스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서비스 디스크립션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잠깐 클릭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죠. 오피스 365 에듀케이션 A1이 있고 A3가 있죠.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기 제주도 세종. 네, 제주도와 세종 라이센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 인천부터 서울, 경기, 뭐, 다, 부산까지, 현재는 A3 라이센스를 다 교육청에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무엇이 되는지 여기에 지금 쭉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내려보게 되면, 어, 내려볼게요. 더. 좀 내려보면, 쭉 내려서, 프리뷰까지 됐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네요. 여기서 찾아볼게요. 아이고. 네. 그러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오피스 365 A3 에듀케이션에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 위드 코드 빌더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다 노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자료가 좀 옛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예스로 바뀌었습니다. A3 라이센스에서. 그래서 A3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어, 교환을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면 A1 계정을 갖고 있다면 10번밖에 하지 못합니다. 네,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설명한 거 교환 보고 싶으시면 요 교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짠 교환은 그럼 마인크래프트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그냥 좋은가? 이런 관점입니다. 그 교환을 클릭하시면, 어, 지금, 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교환이, 여기가 링크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서수준영 매니저님 이거 나중에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러면, 원래 작성했던 교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이제 한번 쭉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실습을 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교환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때 당시에, 네, 이렇게 두 개의 교환을 개발한 이 교환이 그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음,
요 교환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환을 두 개 만들었는데 한 개는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거고 한 개는 이렇게 실제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갖고 있는 그 교육적인 가치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셔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자체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 어, OECD 러닝 프레임워크 혹은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컴파스라고 하는 그런 OECD 기관에서 21세기에 필요한 학습자가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지식만을 강조하고 있고요. 기술이나 태도나 가치 이런 것들은 현재 많은 교과 시간에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거기에 주요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 협업, 책임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협업과 책임감, 그다음 창의적 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플랫폼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수업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현재는 아니죠.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학습자 혹은 학습을 위한 6가지 역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협력, 지식 구성, 자기주도 학습, 실제 문제 해결 및 혁신, 의사소통 기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어, 그 이런 요소들을 보게 되면 이거를 전통적인 책이나 아니면은 전통적인 교수학 설계 방식으로는 사실은 함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2014년 정도에 모정에서 개발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것을 인수를 했고, 그 이후 이제 11년이 지난 다음에 에듀케이션 버전 자체를 한국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는 9년이 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안 된, 사실 9년이면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얼마 안 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학생들이 어, 실제 생활 세계를 좀 세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교육적인 어떤 도구로 쓰면은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채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의적 사고나 그다음에 그 안에서 비판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디지털로 협업을 하거나 그 아이한테 책임을 줘서 자기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 형태 중에 어, 본인이 마무리해야 되는 어떤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식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아니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디지털로 하면서 구성이 된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 해결 및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학습 요소 또한 학습 역량이죠. 역량 또한 함양시킬 수 있다. 당연히 디바이스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ICT를 활용하는 수업은 당연한 거죠. 넘어가서 음, 그러니까 이제 이 MS에서 제공하는 어떤 핵심 역량과 21세기 그 학습자를 위한 학습 역량과 OECD 러닝 컴파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역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네, 넘어갈게요. 좀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자체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것들을 융합 수업적인 어떤 관점으로 모두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 특히 교수자가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하고 학습자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실제로 제시하는 걸 넘어서 제작까지 해보면
거기서 오는 경험의 어떤 가치가, 경험의 가치가 그 경험의 교육적인 가치죠. 그게 훨씬 올라가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참여형으로 어, 수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본 거고요. 결국은 우리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어떠한 역량을 어, 그 도구, MS에서 준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마인크래프트랑은 상관은 없고, 실제 OECD, 러닝 프레임워크, 러닝 컴퍼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21 CLD,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넘어가세요.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적 가치를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IST라고 해서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and Education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 플랫폼을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이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비영리 그런 교육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IST인데 그 기관에서 에듀테크 인덱스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음, 한번 사이트를 연결해 볼게요. 사이트를 그냥 연결해 보겠습니다. 에듀테크 인덱스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브라우저 에듀테크 인덱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클릭. 여기에서 어, 잠시만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인크래프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마인크래프트를 하기 전에 이 가치에 대해서 강사님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에듀테크 인덱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에듀테크를 이게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기관에서 일단은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을 에듀테크 플랫폼으로 인정을 해 두었습니다. 네, 인정을 해 두었고요.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듀테크의 종류는 현재 좀 늘어서 1930개를 제공하고 있죠. 그 중에 마인크래프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마인크래프트의 에듀테크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베리데이션에 봤을 때 현재 이렇게 인증받은 게 5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네. 여기에 원래는 이제 뭐 데이터 보호가 잘 된다 그럼 세이프티에 이게 체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교육학적으로 뭔가 어, 설계된 플랫폼이다 하면 에비던스 베이스드에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모든 사용자를 위한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 인클루시브에 체크가 되고 이게 기기 간의 호환성이 매우 좋은가 했을 때 좋다 하면은 유저블에 체크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가? 인터피어 프로 레이블에 체크가 되죠. 구글 아이디로도 가입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지금 마인크래프트는 에듀테크 인덱스로는 어, 인정은 받았지만 어, 다만 여기 베리데이션에는 체크가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에듀테크 인덱스로 인정을 못 받는다면 여기에 IST에서 제공하는 에듀테크 인덱스에 검색했을 때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오는 플랫폼을 검색하는 게 좋긴 하죠. 돌아와서 이 정도까지만 여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마인크래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계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어, 그 학교를 찾아가는 컨설팅을 할 때 아직 요거까지 얘기된 건 아닌데 그 고넷에서 만약에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을 가지고 학생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 인원수에 맞는 아이디하고 비번을 줄 겁니다. 네. 그걸 좀 생성해서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왜냐면 각 단위 학교마다
그 학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이디를 관리하거나 계정을 생성하거나 하지 못하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학생 교육을 나갔을 때는 아이디를 좀 발급을 미리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발급을 합니다. 저는 재영고등학교에 소속인데요. 재영고등학교의 마이크로소프트의 관리센터에 한번 가보면 네, 이렇게 학교 아이디를 관리할 수 있고요. 사용자, 그다음에 활성 사용자를 클릭하면 실제로 이 학교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A3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그 단위 학교의 관리자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교육을 하기 위해 이런 아이디를 미리 한 40개 정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가지고 학급에서 혹은 실습실에서 마인크래프트를 로그인해서 어, 이렇게 플레이를 하죠. 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이디를 가지고 A3 라이센스가 부여가 된 아이디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설치를 했다고 플레이가 되는 건 아니고 어, 로그인을 해서 구독이 가능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플레이를 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팀즈를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이제 한번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건 어, 마인크래프트가 이렇게 만약에 윈도우 시작을 누르신 다음에 마인크래프트를 검색을 했을 때 마인크래프트가 여기 위치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안 나오면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설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에 가서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에서 그냥 빙이나 크롬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냥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윈도우에 설치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다운로드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각 버전, 크롬북 혹은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각 어떤 디바이스에 맞춰가지고 설치 파일이 이렇게 어, 어, 그 플랫폼에 근거해서 설치 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윈도우기 때문에 윈도우를 클릭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게, 어, 이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이죠. 클릭을 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모장이라고 하는 기업은, 마인크래프트는 2014년도에 모장이라고 하는 기업에게, 그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다만 인수하는 조건이 모장에서 모든 것들을 운영한다. 그냥 그 독립부서를 둬서 그냥 운영하는 조건으로 네, 이렇게 인수를 했죠. 자,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바로 로그인은 되지 않고요. 원래는 여기 보시면 제가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정에서 로그아웃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 학교 아이디 POWHS77재현 센.hs.kr 이 계정을 로그아웃 하겠습니까? 로그가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가게 되면 에듀케이션 버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윈도우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되고요. 학생들도 아이디를 발급한 후에 이런 방식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학생들 본인 아이디를 입력받은 그 아이디를 조금 기다리면 아무리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아, 뭐 틀렸네요, 여기서. 어, 잠시만요. 됐죠. 네, 제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어, 그럼 이게 재영고등학교 로그인 중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요. 이거는 그 아이디에 설정이 되어 있는 제 닉네임입니다. 제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음악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하고 할 때는, 이 부분 누르게 되면은, 이건 설정입니다, 설정. 그리고 이거는 스킨을 바꿀 수 있어요. 스킨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저는 만약에 이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려서 스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설정창하고 요 버튼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규 및 주요 기능은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게 되면 새로 제공된 교육 콘텐츠를 어, 클릭해서 경험해 볼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마인크래프트 무비 영화가 2025년도 5월 달에 극장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스티브의 바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교육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동영상을 클릭하면 그 동영상을 볼 수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홍보 자료까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월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새 월드를 가져오게 되고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렇게 MS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월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줌을 연결을 해놔서 조금 인터넷이 느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좀 느리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인터랙티브 스타트 누르게 되면 우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오프닝이 나오고 스타트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마인크래프트 영화 월드하고 비슷하게 꾸며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그 월드 영화에 나왔던 그 주인공들이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이렇게 존재하네요. 다만 이렇게 주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글도 있는 게 있는데 영어도 있어서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실 때 이게 영어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음, 스티브의 바퀴라고 하는 이 맵은 아마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팀 1과 2에 들어가서 어, 팀을 정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가 플레스트 버튼을 하면은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지금은 그냥 네, 오프닝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설명이 끝나면 일반적인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설명을 읽는데 이쪽에 가서 만약에 빨간색으로 가게 되면 빨간색 나는 지금 팀 1이 됐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팀 1인 상태에서 다시 파란색으로 가게 되면 팀 2로 바뀔 수가 있죠. 옷도 입혀졌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 소통을 해도 지금, 네, 소통을 하게 되면,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바퀴를 돌려가지고 어떤 월드에 갈지 정하는 것 같아요. 네. 랜덤 미니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네요. 영화가 너무 흥행을 해서, 연습 때 잠깐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연습을 하고 싶으면, 어, 휠 스티브. 네, 돌리고, 미니게임을 바꿔가면서 휠을 돌려서 바꿔가면서 뭔가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돌려볼게요. 휠하고, 스핀 휠. 그럼 저쪽 미니게임을 하게 됐네요. 저 제일 왼쪽에 있는. 네. 그럼 이제 그쪽 공간으로 와서, 뭔가 이제 미니게임을 시작하는데, 이 공간은 아마 그 마인크래프트 영화에서, 음, 그 점프해서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재현한 어떤 미니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 날아서, 음, 클로스터 TNT로 가서 픽업해라. TNT를 잡고, 그 다음에, TNT를 볼케이노 쪽에다가 던져 넣어라. 10포인트를 먼저 따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여기까지만 플레이 해보고, 실제 수업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어렵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늘을 날고요. 그 다음에 이 잡은 거를, 네, 여기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했지만, 음,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사실 라이브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에듀케이션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거 한 10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학, 뭐 그다음에 화학 클릭하면 화학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도 존재를 합니다. 이거 다 못하니까 요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거 강의 나가셔가지고 한 두세 개 미리 해보신 다음에 학생들하고 라이브러리 중심으로 학생들 초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면 그런 것도 좀 쉽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딩을 알려주고 싶다 하면 컴퓨터 과학에 가서 그다음에 아웃 오브 코드라고 하는 걸 들어가시면 코딩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따로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집에서 한번 플레이 하신 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이제 응? 이런 지게 거, 없나 보다. 네, 잠시만요. 어, 어? 뭐 저거 좀 다른 거 켜주면 안 돼? 고양이 너무 무서워. 뭐, 뭐. 잠시만요. 이거 음성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분석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인터페이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 수업 교환을 보여드리고 하면 9시가 될 것 같아요. 어, 이쪽에 가서 이제 라이브러리는 이제 각자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의 월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학생이 이제 맵을 열어요. 라이브러리를 열든 맵을 열든 무조건 두 개 다 여는 관점을 그냥 맵을 연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맵을 열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호스트가 되고 주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돼서 이제 이 맵을 연 사람들한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이렇게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월드에 참여하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마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호스트는 이 마크 4개를 생성할 수 있고, 호스트가 알려주는 마크를 여기다가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 마크가 맞으면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게임을 플레이를 같이 할 수 있죠. 지금은 없죠. 그러면 이 마크를 만드는 방법, 맵을 만들고 마크를 만드는 방법은 새로운 월드로 잠깐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월드 기존에 했던 월드들은 이론도 여기에 막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럼 월드 가서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 처음에 월드 이름을 설정합니다. 테스트 월드라고 설정을 하고요. 수업을 할 때는 실제 게임 모드가 있는데 뭔가 만들거나 창작하는 게임을 그 수업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마인크래프트를 할 때는 서바이벌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어떤 자연에서 살아남는 그런 게임 자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를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하고는 맞진 않아서 이건 그냥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건.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해서 이 월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죽지도 않고 서로 공격도 못하는 네, 그런 월드를 만들어서 창작을 기준으로 월드를 이제 수업을 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죠. 난이도는 그냥 쉬움으로 하거나 평화로움으로 하려면 그 마인크래프트에도 악당이 있거든요. 좀비나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를 참여하는 플레이어의 권한 수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월드를 만들었다. 근데 다른 플레이어를 초대시켰는데 그 플레이어의 권한이 멤버다. 이러면 그 월드에 들어와서 뭘 부수지 못합니다. 네. 자기가 마음대로 뭐 아이템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이제 뭐 부수실 수는 있어요. 네, 부시면서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아이템을 막 마음대로 막 쓰거나 아니면 뭐 이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명령이나 코드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거나 이 맵의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건축을 도움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작업들은 하지 못하죠. 그리고 내가 만든 맵에 다른 사람을 초대시키고 싶다. 근데 그 초대한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싶다. 건설도 못하고 부시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구경만 하게 만들고 싶다 할 때는 방문자. 네. 월드에 참여하는 플레이의 권한 수준을 방문자로 해놓으면 여기 안에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방문자들은. 네. 월드 유형은 평면이 있고 무한맵이 있는데 평면은 이런 나무나 이런 게 없고요. 그냥 플랫 월드입니다. 평평한 월드. 저희는 평면을 보여드릴 거고 무한맵은 지금 화면과 같이 그냥 자연 생태계가 랜덤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마크를 처음 할 때 켜야 될 거는 좌표입니다. 마크는 좌표에 대한 개념만 알아도 반 이상은 안 겁니다. 네. 그래서 좌표를 켜고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불확산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TNT는 폭탄인데 협력 학습할 때는 폭탄 이거 함부로 쓰면 마을이 막 부서지고 이러기 때문에 안 쓰는 걸 추천해 드리죠. 그래서 TNT를 끄고 불도 끕니다. 네. 나머지는 없고 그 다음에 평평한 월드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처음이니까 인터페이스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뭐 코드도 안 짤 거예요 오늘은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바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슈퍼를 2번 누르면 하늘 납니다. 왜? 크리에이티브 모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죠. 마크 이제 평면 월드가 있죠. 여기서 영, 어,
스페이스를 두 번 누르면 다시 떨어지고요. 스페이스를 두 번 누르면 날아갑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2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블록들, 네, 이 블록들의 종류에 근거해서 자기가 어떤 집을 짓게 되겠죠. 집을 지으려면은 여기에 있는 아이템을 인벤토리 창으로 이렇게 갖고 와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은 이 인벤토리 창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1, 이게 2, 3, 4. 그래서 스마트 태블릿이나 뭐 핸드폰으로도 무조건 되죠. 마크는 모든 기기 다 상관없이 서로 호환되고 다시 같이 연결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아까 1이라고 했죠. 1. 1이라고 하면 숫자 1을 누르게 되면 이 아이템을 들게 되고 숫자 2를 누르게 되면 이 아이템, 숫자 3을 누르게 되면 이 아이템을 들게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시프트를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눌러서 하늘로 날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자기 창의적으로 건축물을 설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어, 건축물을 뭔가 설계를 하겠죠. 여기 위에서 보면 한 칸 한 칸 한 칸 쌓아가지고 3차원에서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순 거는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게 되면 부셔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 아이들 팀을 짜서 선생님들께서 문제 상황을 하나 만들고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교량을 건설해 보려고 합니다. 교량의 종류에는 단순교와 뭐 수장교, 현수교, 라멘교 뭐 등등등이 있는데 라멘교의 구조를 뭐 칠판에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이 건너가기 위한 그런 다리를 실제로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재료는 나무나 아니면은 뭐 현무암 이런 거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하느냐? ESC 누르고 이쪽으로 가보면 지금 제가 만든 맵이 있죠. 이 맵. 이 맵에서 호스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호스트가 됐고 제가 이제 왕이죠. 이 맵에. 그 다음에 참여 코드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까 그 참여하기로 들어가서 이 호스트가 팻말, 그 다음에 에이전트, 펜다, 네, 그리고 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표지판, 에이전트, 펜다, 물 이렇게 알려주면 다른 친구는 이제 라이브러리 들어가기 눌러서 표지판, 그 다음에 에이전트, 그리고 펜다, 물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고 이제 접속을 누르게 되면 이 맵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꺼번에 20명 이상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터넷이 튕기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4인 1조로 4인 1조로 어,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장이 호스트가 돼서 맵을 열라고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든 맵 거기 안에서 이제 맵 그 선생님이 이제 어, 미션을 주고 뭔가를 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코드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그냥 요 상태까지만 해가지고 만들기를 진행하고 그 뭘 만들지에 대한 교사 설계만 해가서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사실은. 네. 물론 이제 크롬부터 잘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그냥 명령을 이용해서 뭘 만들고 싶다 하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어,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명령을 친다,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명령어에 근거해서 한 번에 이렇게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네. 더 범위를 넓히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명령어, 마크에서 명령어를 치는 그런 방식을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다 놔야 될 거를 한 번에 판을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무언가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크 에듀케이션에서 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코파일럿 에이전트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되고요. C를 눌렀을 때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메이크 코드 아케이드가 뜨게 됩니다. 블록 코딩이 나오게 돼요. 잠깐 말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너무 어려우면 이제 그냥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런 것까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테스트라고 해서 블록을 만들게 되면 저희 그 마이크로비트나 아니면 엔트리 이런 거 좀 해보셨 선생님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조건문 이런 거 똑같이 있고요. 네. 논리 게이트 있고요. 네. 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시작하면 지우고 네. 세팅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어떠한 특정한 특징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어떤 블록을 실행시켜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에 가서 여기에 모양이라고 있는데 구 모양 만들기, 뭐 원 모양 만들기, 선 모양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 모양 만들기 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요 슬러시 표시가 상대 좌표입니다. 상대 좌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는 위치가 0,0,0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 좌표죠. 마크에 있는 그러니까 맵에 있는 그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 절대 좌표가 바뀌죠. 네, 그냥 이 맵에 있는 절대값의 절대 좌표이죠. 네, 근데 슬러시가 붙으면 상대 좌표입니다. 절대 좌표를 이해하지 않고 내 위치를 0,0,0으로 놓고 반지름이 5인 원 모양을 만들어라.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만들게요. 조약돌로. 반지름 5죠. 그 다음에 아까 명령어 보니까 문자 run이라고 하는 걸 입력하면 뭔가 만들어진대요. 그럼 제가 한 가운데쯤 가가지고 run이라고 입력하는 순간 여기 보면 지금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원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다시요. X좌표가 동쪽 서쪽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를 보고 해가 이렇게 지고 있죠, 이쪽으로. 해가 서쪽으로 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동쪽이겠죠. 동쪽. 그러면 X좌표가 동쪽 서쪽으로 만드는 것을 위아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이 위치에서 런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Y좌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처음 보면은 다시 런 이렇게 하면 지금 원이 만들어집니다. 좀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 네. 반복문을 써서 한 10번을 반복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반복을 하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 x 값을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너무 크네요. 어, 여기다가 x 값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1을 증가시킵니다. 이거를 10번 반복해 볼게요. 그러면 x 그리고 이제 x를 처음에는 0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x에다 0을 저장했다가 x 0,0,0일 때 상대 좌표 때 반지름 5인 걸 만들고 x가 1이 증가하죠. 1이 증가해서 1,0일 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y 값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뭔가 기둥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교체하기로 안 하고 그다음 외곽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run이라고 누르면 아이고 실행을 안 눌렀네요. 실행 그 다음에 run 하면 지금 만들어지는 걸 봐야 돼요. 1 증가한 다음에 만들어지고 또 1 증가했죠. 그리고 또 1 증가하고요. x가 또 1 증가하고 10번을 반복할 겁니다. 아마 이 작업을 1 증가하고 1 증가해서 요게 이제 y 값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y 값인데 그 y 값이 계속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기둥을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죠. 마크 에듀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코드까지 설계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코드에 관련된 정보는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 월드의 학생들하고 모여서 같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가면서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마인크래프트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 하고 그다음에 팁 같은 거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는 이 정도 인터페이스를 알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단은 관리자 계정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실제 학교에서 나중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강사 중심적으로 마크를 갖고 수업을 하고 싶다면 고은한테 요청해서 학교를 찾아갈 때 아이디 개수만큼 아이디랑 비번을 가지고 가신 다음에 가셔서 이제 마크를 설치하고 학생들한테 아이디를 나눠주고 그걸 로그인 하게끔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 설계를 좀 하셔서 어, 팀을 짜고 그다음에 그 팀끼리 이제 한 명이 호스트가 돼서 플랫 월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4인 1조로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을 뭐 1시간 반 동안 뭐 만들어 보는 식으로 창의적으로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이 마크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동료 학습자로서 그냥 아이들하고 물어가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교육과 강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이건 넘어가세요. 실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어,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수업 라이브러리의 미술, 주제 키트의 미술 디자인 가보면, 픽셀 아트, 그러니까 블록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의 예술가의 만남, 이렇게 해서 어떤 박물관이 지어져 있고, 그 안에다가 예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픽셀 그리는 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 블록을 하나씩 놔서 그림을 위에서 보고 그리는 그런 개념의 라이브러리도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하나씩 놓고 그림을 그려서 이런 그림을 제가 그린 거죠. 뭐 이런 수업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물관 안에 들어가 보면 박물관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고대 건축 그 유물이나 아니면은 뭐 동상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사진을 보여주고 이 박물관 안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의미 같은 것을 조사해서 한번 발표해 보자. 뭐 이렇게 수업하셔도 쉽게 수업하실 수 있겠죠. 다른 건 넘어가고, 네. 저는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이제 저는 마크는 사실 마크를 갖고 뭐 코딩 따라하기 수업 뭐 이런 거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PBL이라고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혹은 그 안에 프로블럼을 줘서 그 문제 상황에 맞는 어떤 걸 창작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학습 단계인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넘어가고요. 이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21시 그 학습자 역량에서 강조했던 어떤 현실과의 연결성, 탐구, 협업과 의사소통, 문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복잡한 사고를 바탕으로 이제 창의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문제 상황은 강의를 나가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교실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그날 갔는데 아까 그냥 블록 놓는 거 정도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호스트로 들어와서 서로 호스트로 이제 호스트를 만들고 호스트를 들어오는 방법 정도만 설명해주고 조를 구분한 후에 지금 우리 교실 한번 관찰해 볼까? 우리 교실하고 똑같은 어떤 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고 우리 교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좀 창의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식의 수업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게 좋은
그런 수업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역량들, 그다음에 아까 21세 그 러닝 컴퍼스에서 제공했던 것들이나 티팩에서 제공한 그런 역량들, 네. 미래 학습자를 위한 역량들을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수업으로 설계하셔도 아주 쉽게 어, 만들어낼 수 있죠. 네, 문제를. 어, 근데 그 문제 자체를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기가 강의 나가기 전에 만들기가 좀 복잡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코파일럿이나 GPT한테 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네. PBL 문제를 제작한다. 그리고 PBL 문제 상황은 여기다 선생님들이 필요한 어떤 역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취 기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아마 생성해 줄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GPT한테 이걸 똑같이 넣거나 네, 하게 되면 어, 이렇게 PBL을 지금 하나 만들어 주죠, 그냥. 네. 무슨 미래도시 만드는 PBL을 만들어 줬네요. 재난 상황에서 기능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을 제작해라. 뭐 이런 PBL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내용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죠. 예, 이런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마인크래프트로 너희는 무엇을 만들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조금 쉽고 의미 있는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죠. 그래서 샘플로 이렇게 교환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사례 같은 거 짧아도 돼요. 어, 뭐 이런 조건도 만들 수 있긴 하죠. 이런 조건. 네. 여러분들은 마인크래프트 세계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팀의 일원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재건해야 된다. 아름답게 재건해달라. 뭐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다 같이 들어와서 재건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해도 되죠. 그래서 교환에 보시면 이렇게 문제 상황을 좀 만들어내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조건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아이들이 사실은 마크를 우리보다 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업 설계를 잘하면 그리고 마크를 도구로 잘 쓰면 되게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3학년은 정시나 뭐 수시나 정시 준비하느라고 마크를 하기 좀 그렇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데리고는 한 3, 4개월씩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이제 너무 유치하면 안 되니까 저는 프랑스 건축가기보다 빌라사보라고 하는 그 건축물이 프랑스에 있거든요. 네, 파리 옆에 있는데 그 이제 전 세계에서 되게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건축물을 만든 사람이 르꼬르비지에고 그 르꼬르비지에의 빌라 사부아라고 하는 건축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구조화하는 그런 실습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프로젝트 빌라 사부아의 건축물을 재구조화한다. 발주자 요구. 발주자가 아마 이렇게 제가 PBL 문제 상황을 만들어 놨죠. 아버지 유산을 받았는데 빌라사부와 관련된 건축물을 이해하고 한국에다가 그걸 짓고 싶다. 너희들이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 이해한 다음에 마인크래프트로 표현해 보자. 뭐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가 건축물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 건축물을 사용할 소비자의 니즈 이런 것들을 좀 짜가지고 미리 줬습니다. 강사 나가셨을 때는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뭐 한 두 개 정도? 아까 교실 뭐 예를 들어서 교실 변화시키기, 우리 교실 똑같이 만들기 이러는데 만약에 교장 선생님의 니즈, 교실에 있는 책상의 배치가 원형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을 사이사이에 그냥 던지면 애들은 그 조건을 듣고 마크에 반영하면서 이해하고 뭔가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건 마크에 있는 기능을 막 익히고 이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마크를 도구로서 전체적인 수업 설계를 하시는 것 자체를 좀 추천해 드리죠. 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PBL, Problem Based Learning을 제시하고 그 PBL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끔 재구조화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우리 학교는 매점하고
매점 앞에 취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이해해서 매점 앞에 취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온다면 너희는 어떤 스타일로 만들 것인가? 이건 되게 간단한 PBL 상황인데 엄청나게 정답이 없는 비구조화된,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제시해서 어,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학술 기자의 어떤 역할이고 마인크래프트를 잘 활용하는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시간이 돼서 이 정도 설명드리면 사실은 좀 처음에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음, 그 뭐지? 그냥 기본적인 실습을 이제 수업 그 팀 설계를 하고 간단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문제 상황 설계해서 마크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교육적 가치 얘기해주고 얘들아 들어와서 같이 뭔가 해보자. 라이브러리 하나 하고 라이브러리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약간 한 10분만 플레이 해보시고 요거 애들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여기서 이런 활동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가셔도 되게 쉽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시간이 훨씬 많다면 실습할 수 있는 코드도 다양한 걸 짜보고 그다음 실습할 수 있는 요소 중에 명령 프로부터 관련된 이해도 좀 깊게 해볼 텐데 어,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교환은 그 엣- 엣지 사업단 홈페이지에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게끔 요청을 드려놓을 거고 어, 그리고 해시태가 만약에 마크 강의를 내가 좀 도전해서 하고 싶다 이러시면 그 단톡방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뭐 대답 다 해드릴 테니까 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